또 이번 내용에 보면 네. 수치 담보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네.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잔금 것처럼 대출. 네. 잔금 대출. 음. 이 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지. 그 그러면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일단은 같아요. 내년 그러니까 올해 12월 1일까지 모집자 공고가 나고 네. 내년 6월 30일까지 입주 공고일이 입주가 시작되는 그런 아파트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지금 안 되면 지금 어떡하라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짰는데.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잔금 대출도 시중은행이 입주자 대표회의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집단 대출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A 단지 입주해 그러면 어떤 은행 보통 은행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여기랑 서로 다 얘기가 말이 맞춰져 있어서 네. 집단 대출을 해줍니다. 예, 요게 이제 일단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 또 예외적으로 은행 지점장이 또 판단하에 또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나와 있는데, 3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은 현재도 취급하고 있지 않다. 예, 요 예외적으로 요거는. 그 다음에 한정된 기금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담보 취득이 필요한 점을 고려를 해서 기금 대출을 지금 취급을 자제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기준이 보면은요. 네. 어쨌든 5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네. 서울 시내에서 찾기 좀 어렵잖아요. 없죠. 거의 네. 나홀로 아파트 정도인데 네. 그거는 향후에 뭐 차익을 많이 바라보고 투자한 아파트는 아니다 보니까 그럼 더 인기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글쎄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정부에서 사실 지금 정부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지금 계속 이게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 안정적 이렇게 막 멋진 말로 해놨지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도 돈 없어. 우리도 이거 힘들다. 대출 타이트하게 지금 나가야 돼. 이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들 큰 방향성을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초에 스트레스 DSR 1차 시행하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스트레스 DSR 2차 시행하고 근데 또 뭐예요? 또 지금 수도권만 또 디지털 대출을 왜냐면 세금도 안 고치고 나라도 지금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내년 7월달에는 스트레스 DSR 지금 3차가 예정되어 있고 네. 그래서 점점점 지금 대출의 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요 자체를 금융적으로 계속 감소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아파트에 한정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아파트 외의 주택은 주어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아파트 요번 조치의 적용 기준 아파트, 비아파트의 범위는 뭐냐? 네. 여기 보시면 비아파트에는 뭐냐?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거는 뭐다? 전부 다 비아파트라는 겁니다. 즉 얘네들은 반공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단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현재도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네네. 어차피 얘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네, 원래 신경 해당 쓰지 사항이 마라, 안 돼요. 그렇죠? 이거고. 네. 그러니까 반공제를 해서 대출이 줄어드는 거는 아파트밖에 없다는 거. 비아파트는 여전히 반공제 안 한다라는 거. 근본 조치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아파트 시장이 뜨거우니까 네. 나머지 시장은 별로 건들지 않아도 건들지 않아도 네.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어쨌든 혜택은 좋은 굉장히 거잖아요. 많죠. 좋잖아요. 예, 아주 그런데 뭐 그렇다고 다 도와줄 필요는 없고 네. 예를 들면 6억 원 초과, 네. 9억 원 이하 주택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건가요? 네. 요거는 현재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반공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반공제가 아파트가 비싸냐 싸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면 어때요? 반공제를 빼도 별로 큰 차이가 없어. 타격이 없이. 근데 아파트가 싸. 그래서 담보대출 예를 들면 2억밖에 안 돼. 디딤돌이 2억밖에 안 나오는데 반공제 한 5천만 원 빼봐요. 그럼 이건 타격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 5억 원 이하는 방빼기 안 하는데 네. 방빼기. 네. 네, 방빼기 안 하는데 네. 네, 지금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반공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구축 주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지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한도 이런 네.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는 LTV를 그래서 이 담보가액 대비해서 대출을 가장 많이 해주거든요. 80%를 해줘요.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여기서도 반공제를 합니다. 생애 최초도.
어쨌든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혜택을 유지하고 좋게 해주겠다라는 거는 그대로 담겨져 있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 발표했던 이 네. 디딤돌 대출, 이 한도에 대한 제한, 네. 요거를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네. 마무리해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대출 축소 대상은 수도권 아파트입니다. 지방이나 비아파트는 방빼기 안 합니다. 예, 나 빌라 사는데 방 빼면 어떻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쉽게 생각하면 가격 싼 거는 방빼기 안 한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만 해당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시기는 12월 2일 신규 대출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은 대출금에서 최우선 변제금 반공제를 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주택 후치 담보 대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금 대출 요거를 제한하겠다. 근데 일반이나 신혼, 생애 최초에도 모두 적용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신생아 특례는 상당히 요건 예외를 많이 주죠. 그리고 신생아 특례는 더 좋아집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 3천이 아니라 2억이 돼도 신생아 특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예. 단 주택가액이 만약에 6억 원을 넘는다. 그러면 반공제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게 조금 일부에서는 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적용을 반공제 안 한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싼 집을 소득이 그쵸. 낮으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아니, 그러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그러면 4천에서 6천만 원인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냐, 지금. 그래, 애매해요. 사실은. 네? 뭐, 네, 그러니까 아니 이런 분들이 그래도 꽤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도 충분히 저는 혜택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분들 방 빼기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부 합산 소득이 한 4천에 6천 되신 이런 분들도 좀 혜택을 좀 주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고요. 네, 분명히 이분들도 서민들 힘들게 내집마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맞아요. 그죠? 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 그리고 이제 반면에 아이를 낳는 고소득 부부, 그러니까 이게 부부 합산 2억까지니까 1억, 1억이야.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줘. 근데 부부 합산 소득이 4천에서 6천인데 아직 애가 없어.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좀 엇박자 나는 아이를 정책 낳라는, 아니냐. 아이를 낳라는 거.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산 장려 예, 정책이었네. 네. 그거 싫어? 그럼 애 낳아. 지금 그런 이거, 예, 얘기 그건 듣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싫어? 애 낳아. 예, 이건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요즘 이제 대출 관련해서 이제 뭔가 계속 이 쪼임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국토부 관계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책 대출은 원래 DSR 적용을 안 했어요. 근데 정책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 이걸 지금 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방향성은 이제 예전에 이런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지 않고 다 정책 대출을 해줬다면 이제는 정책 대출마저도 이걸 지금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DSR 3차까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내 집 마련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너무 많은 연끌은 진짜 위험하니까 적절하게 대출을 활용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조정을 좀 받더라도 괜찮을 수 있을 만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정책 대출을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이게 평생 유지되는 혜택이 아니에요. 그쵸, 맞아.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딱 5년 신생아 특례 딱 5년 지금 혜택 받는 거거든요. 금리.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20년, 30년, 40년씩 갚아야 되잖아요. 보통 30년 하는데 그 30년 중에서 딱 5년 혜택 받는 것 때문에 당장 혹 해가지고 고평가된 시기에 내 집 마련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내놓은 이 이제 한도에 대한 제한 부분이 어쨌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영향이 좀 클 거라고 보세요. 영향이 있죠. 당연히 영향이 있죠. 왜냐면은 거의 한 5천만 원 되는 이 방빼기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무리해서 사지 말라는 건데.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과연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